자, 이번 시간은 토지공법의 세 번째 법률이 되죠. 자, 첫 번째 국토교육법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사업 절차, 정비 사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학습을 하시고요. 자, 그 기본 이론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용어,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종류와 그 용어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구역이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정비 구역은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죠.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이제 정비구역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핵심이 이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으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종류, 정비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문항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개념이 각각 두 개예요. 그럼 네 개의 개념, 여기 두 개의 개념, 이게 두 가지 개념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까지 이 다섯 개의 개념을 책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정비법을 공부하기 잘하기 위한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 합격을 위한 발디딤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정도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상상하셔야 되냐면 이 동네는 달동네 정도로 상상하셔야 돼요. 완전 판자촌이나 천막촌 정도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역으로서 밑줄 그십시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 시설,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극렬이죠, 극렬. 도시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이다 목적이라고 적으시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이때 개선은 그냥 국어적으로 좋게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철거 방식은 철거. 그래서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을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때 개선은 좋게 고치는 국어적 의미가 아니고 철거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선은 곧 정비 사업에서는 철거를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이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시험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개발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틀려요. 도시 환경 개선이 아니고 뭐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때 달동네 지역에 있는 건물은 공장이 모여있는 달동네가 아니고 주택지를 전제로 하고 있을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시환경 개선 쓰면 틀려버리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대충 읽어놓고 이해했다고 거기에 끄떡 넘어가면 답을 못 찾아요. 그 다음 두 번째, 2017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면서 두 번째 개념이 생겼어요.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동네 건물이 노후화되면 재개발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은
여러분 재개발되면은 그 동네의 노후 불량 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전부 전면 철거해버리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삶의 틀을 잃어버리고 외곽으로 또 밀려나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20, 30년 거듭되어 온 거예요. 서민층 거주지역이 끊임없이 파괴되다는 거죠. 재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타난 부작용이 용산 철거민 사태. 전 국민이 그 철거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경찰관과 철거민이 희생되는 광경을 뉴스 시간에 봤잖아요. 그 같은 어떤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서민층 거주지역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게 된 거죠.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에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합니다. 이게 목적이죠, 목적.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시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에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별적으로 리뉴얼이 필요한 건축물은 개별 건축주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 나갔다. 그러니까 전면 철거 방식을 점진적인 정비 개량 방식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원칙은 보존하면서. 그래서 보존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에서 즉 그 동네는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철거 방식이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동네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부에서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철거 방식과 보존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개념 설명이 좀 됐죠. 그 다음에 재개발. 진짜 이런 선배님들 그 공인중개사 현직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을 법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을 못하고 도시지역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냐고. 재개발이 뭘까요? 밑줄 그십시오. 정비 기반시 열악한 지역이에요. 정비 기반시설 열악, 밑줄 그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에는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럼 아까 정비 기반시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고, 정비 기반시 보통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보통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악한 정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보다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조금 나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완전 달동네고 재개발 대상 지역은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이 되면 여기까지 하나의 개념이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은 공장지대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목적의 개선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재개발을 하면은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은 보존됩니까? 철거합니까?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두 번째 개념이 도입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들어와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주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은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을 실제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요.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현장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 지식이 되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의 잠실역이에요. 잠실역 사거리입니다. 잠실역 사거리예요. 여기가 잠실역 사거리예요. 여기 석촌 호수 알죠? 석촌 호수가 있습니다. 석촌 호수가 있죠. 석촌 호수입니다. 석촌 호수고요. 여기 뭐가 있죠? 롯데월드가 있죠. 롯데월드. 석촌 호수 주변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있잖아요. 건너편에 뭐가 있죠? 네, 제2 롯데월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2 롯데월드가 오픈하면서 이제 강남 개발 이후에 잠실역 주변의 상권의 중심이었던 롯데월드하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던 이곳의 상권이 제2 롯데월드 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상권의 중심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롯데가 이 롯데월드하고 롯데호텔 백화점을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죠? 상업지역이잖아. 이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법인 3개잖아요. 이렇게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롯데월드, 백화점, 호텔 법인 3개니까 20인 이하가 되면 재개발도 조합을 만들지 않고 롯데는 단독으로 해당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20인,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롯데그룹에서 직접 잠실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준 거게 된 거예요. 앞으로 상업지역에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울산에 가면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서구남구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뭐죠? 세계적인 조선이죠. 조선소죠. 배를 만들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미포조선도 조선 선박을 생산하는 공장이죠. 세계적인 공장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좀 대충 알고 있으니까 4공장까지 있는지 5공장까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공장은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니까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그죠? 네,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죠. 근데 지금 내연기관 중심에서 자동차의 추세는 뭐로 바뀌죠? 전기수소차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디젤이나 휘발유 위주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공장 재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나 전기 수소차 위주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재개발하면은 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고 여기도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땅과 건물을 가진 자가 되고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지 않고 법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공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뭐죠?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한 것도 재개발이 되고 도시환경 개선, 여기도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즉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상업적 공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도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부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그래서 두 가지 재개발 모두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 방식으로 합니까? 기존의 노후화되는 공장이나 업무용지 빌딩 상가를 철거하는 철거 방식입니까? 그렇죠. 주택지나 상가나 공장을 전부 철거하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주거환경 사업은 개념 두 가지였죠. 이걸 진짜 책 보자고 저처럼 해야 돼요. 저처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사업이고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네,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념 두 개를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인문과정이나 최소 2023년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암기가 안 돼서 사업 절차에 들어가면 계속 발목 잡히고요. 나중에 왜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지, 왜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도로, 상업시설,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죠. 그러면은 이런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건물이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거 너무 중요해요.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더라도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17년에 개정됐어. 옛날에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하면 단독주택도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건축 대상이 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법상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반드시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잘 보고 이 부분을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대충 읽으면은 단어 하나 바꿔서 다 정답이 틀리고 맞고 하니까 수험생들은 얼마나 자기는 억울하겠어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뭐죠? 정비 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 재건축도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건축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재건축 과정에서 전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개념을 구분하셨죠? 네.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 2개, 재개발 사업의 개념 2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개념 1개. 그렇게 해서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개념,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개념 5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 재개발 사업 2개, 재건축 사업 1개,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죠. 네, 연습 꼭 하셔서 진짜 책 보지 않고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덮어놓고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것. 네, 그런 분은 정말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은 2023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100%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네. 그 다음에 개념 볼까요? 노후 불량 건축입니다. 아까 그 재개발을 허용하고 재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물이 밀집되거나, 그죠? 보통 이제 밀집되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에요. 세 가지 정비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떤 건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될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10년 된 아파트 페인트 칠이 낡았다고, 도색이 퇴색됐다고 철거해버리고 재건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 이 정도 건물은 법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고, 그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 숫자가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정비법에 법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판정 기준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이라 하면, 노후 불량 건축이라 하면 쭉 나와 있습니다. 1번은 꼭 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안전사고,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을 판정합니다.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이다. 줄 거 놓고 외우십시오.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은, 아니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살 수가 없잖아. 철거하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결국 객관식은 뭐죠? 기술이에요.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3번에 C번 봐요, C번. C번은, 동그라미 3번에 C번을, 동그라미 3번에 C번을 별표하세요. 제가 찍어드린 거 마세요. 별표.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준공사 받은 건물을 향후 40년 동안 사용하려면 때때로 뭐 하죠? 보수하고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보수 보강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은 해당 건물은 노후 불량주 판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봐요. 강남에 50층 빌딩이 있어요. 50층 빌딩이에요. 이 건물을 이제 준공사 받고 입주하겠죠. 준공일로부터 몇 년 동안? 준공일로부터 50년 동안 40년 동안, 준공사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을 할 목적으로 때때로 뭐 하죠? 보수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 50층 빌딩을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근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억이 들어요. 라고 가정하면은, 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설을 하면은 그 건설 비용은 95조면은 빌딩을 하나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을 들여서 보수 보강하는 게 낫습니까? 철거 후 건설이 더 경제적입니까? 철거 후 건설이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해서 철거하고 재건축, 이런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죠, 뭐. 앞으로 노후 불량 건축에서 보수 보강 나오면 몇 년이죠? 40년. 보수 보강 40년. 보수 보강 40년.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파트가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40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죠? 네. 그렇게 용되잖아.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으로서 기업과 니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뿐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될 수 있죠. 보통 이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몇 년 지나야 되죠? 라고 물으면은 공인중개사에서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봐요. 여러분 아파트 입주를 하시고 준공검사 받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 20년, 최대 30년 범위에서 시도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서울시 조례로 30년으로 정하면은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 중에서 서울시 조례를 정하는 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중공사 받고 30년 지나면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하고 재건축에 허용될 수 있는 거야. 단 인천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인천시 조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인천시 조례로 20년 정하면은 인천은 20년 지나야 재건축 허용되고 서울은 30년 지나면은 재건축 허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별로 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별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기간은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노후화된 건축물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물은 노후 불량수로 판정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준공으로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건설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무슨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비 사업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은 딱 묶어서 종류를 꼭 암기하세요. 종류 암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종류하고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종류를 꼭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데 인문과정에서 왜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가까워질 때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때 암기하시면 되고 미리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비교 암기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체킹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상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비법상 대지.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3개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 3가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 정비법상 대지가 돼요. 정비 사업으로 채로 조성된 토지는 정비법상 대지가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상 주택단지가 나와 있죠. 이 주택단지의 개념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주택단지가 무엇인지 시험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읽고 있을 필요는 없죠. 참고 마시고요. X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토지 등 소유자.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2개. 이렇게 하시고.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국어적 개념은 토지 등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고 기타 등등의 자 그런 개념이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했어요. 국회에서 법률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다음 중 한 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법률로 개념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지금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워요.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이 하는 게, 즉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뭘 만들어야 돼? 조합을 만들어서 해요.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조합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조합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조합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를 하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싸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생기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조합이 될 수 있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어야 뭘 받죠?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고 일반 분양가보다 싸야 되니까 입주권을 받으려면 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합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업종을 떠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별표를 2개까지 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까지 보통 이제 매년 9월달 되면은 7, 8월달 되면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제풀이 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못 외우고 오시는 분이 많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언제 물어도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알고 있자. 알겠죠? 이것을 모르고 혹시 학교 가셔서 자격증 따서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은 나중에 진짜 정말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관경영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동그라미예요. 1번 쓰세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지상권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서 주관경영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서울시 영동포구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면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림동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서울 영동포구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다가 대림동에다가 계획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서울시에서 1월달에 배워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이 정비구역 안에 지정이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는 뭐죠?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 소유자. 두 번째가 뭐죠?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대림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되고 원칙적으로 대림동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법상 보장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죠? 조합이 되려면은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 설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예요.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1, 2월, 3, 4월 과정에서 학습을 다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 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못 외울까요? 길어요, 짧아요? 짧으니까 연습을 안 해요. 근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3일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려요. 일주일 뒤에는 안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연습하지 않고 결국은 못 외우더라는 겁니다. 별표 2개 해주고 길었다면 외우겠죠. 짧아서 못 외우죠. 그럼 재건축할 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쭉 긋습니다. 이걸 건축물부터 소유자까지 줄쭉 끊어지지 않게 건축물 및 그 부속 이게 한 덩어리예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봐요. 재건축 봅시다. 재건축. 여기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101동, 102동, 103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은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뭘 지정하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입니다. 이때 그는 뭐죠? 앞에 건축물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재건축할 때는 건물도 있고 그 건물의 부속 토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부속 토지만 소유했거나 어느 둘 중 하나만 소유하면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고요. 즉 건축물 대부분 아파트겠죠.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대지 지분권, 공유 지분권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고 그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은 달라요. 그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나는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하나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되면은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이 선상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겠고요. 이런 용어들을 안 듣고 재수하시는 분이 3, 4월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꾸 개념이 틀리는 거죠, 이제. 뭔가가 잘못되어서 재수를 했음에도 공법 65점, 70점을 넘어서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점수 맞춰주려고 쉽게 되면 겨우 70 넘었다가 결국 그 튼실하지 못한 실력은 시험장에 가면은 50점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중개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70점이 넘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정비법에서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토지주택공사와 기타 등등이 자가 아니고요. 이 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설립된 줄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교법에 따라서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는 이 법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버렸다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관할 사업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옮겼습니까? X잖아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기업부상 설립된 지방공사만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죠. 법률로 정의했기 때문에 딱 그대로 하셔야 돼요. 법으로 정의된 개념대로 개념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을 니갈 마인드로 갑니다. 법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할 때는 법적으로 생각을 해라. 국어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법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사고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 다음에 정관 등은 세 가지입니다. 정관. 동그라미 하십시오. 규약, 시행규정. 이 세 개를 정관 등이라고 그래요. 정비법상 정관 등이란 정관규약, 시행규정을 말한다.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살짝 체크해드려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틀려요. 왜요?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기 위한 입문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제대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데, 이거. 여러분, 10번의 정관 등에서 동그라미 3번 발표하세요. 10번의 정관 등에서 동그라미 3번을 발표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해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 법은 뭐죠? 정비법이잖아요. 정비법에서 뭐라고 하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거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1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정비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주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이 주도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그럼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이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대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관할 구청장이 대부분 사업을 주도해요. 구청장이 누구죠? 시장, 군수 등에는 구청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구청에서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이라 하면 저를 보고요. 이런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은 누구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주로 환지 방식의 개요를 설명드리는 방법을 했고요. 자,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핵심을 정리해서 드린 거죠. 네. 자,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물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그리고 이제 농지법 순서로 그다음 강의를 이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